네,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대규모로 순매도를 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낙폭을 좀 키웠는데요. 자세한 마감 동향 정리를 하면서 내일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그리고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500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지금 0.9% 하락하면서 1959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가 하락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키프로스와 관련돼서의 불확실성 요인이 이번 주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일 구제금융안 자체가 내부적으로 좀 부결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화되기보다는 여전히 좀 이어가는 쪽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장중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전일장에서는 다소 좀 안정되는 듯했던 혹은 상승이 좀 멈칫하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 자체가요. 다시 또 6원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 매도에 조금 더 가속화를 시켰던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전장 초반에는 굉장히 급락과 반등을 좀 보이면서 변동성이 여전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라는 점 자체가 투자 심리가 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또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금일장에서는 역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보험주 정도만이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락한 업종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의료 정밀이라든지 증권주와 같은 금융주 전반적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장에서는 방어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운수창고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으로서는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자동차주를 좀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5척 계약 해지 소식이 좀 들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장중에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종가 자체도 1.5%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좀 양호한 추세를 오늘 장중에는 좀 이어나가는 상황이었었는데 현대차는 아쉽게 소폭의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를 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가 대비해서는 양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의 2월 판매가 양호한 수준을 좀 보여주면서 관련돼서의 견조한 흐름이 좀 보여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특징주 중에 하나는 LG 디스플레이를 꼽아볼 수 있을 텐데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에 조금 더 가파르게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3.85% 하락 마감을 했고요. 화면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도 물량이 다소 좀 집중화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지금 중국의 LCD TV 패널 재고가 과도하다라는 이슈가 좀 등장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정상 수준 자체를 최근에 상회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춘절 이전 대비 재고 수준이 낮아졌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해석들도 일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간에 재고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등장을 하면서 후장 들어서 낙폭이 확대됐다라는 측면 특징주로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렇죠. 장중에는 변동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가 장 막판 들어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1% 가까운 하락률 기록하면서 195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장 초반에 상당히 변동폭이 컸었는데요. 코스닥 시장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외국인들 매매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수를 강하게 해주던 날, 그리고 매도를 강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굉장히 엇갈리고요. 또 장 초반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좀 장중 내내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빠지는 척 하다가 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투자자들의 지금 550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순간부터, 점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특히나 이제 장중에 뭐 메릴린치에서, 매도 자체가 이제 바스켓 매도가 나온다라는 이러한 좀 얘기가 있었고요. 또 메릴린치 코스닥 중소형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호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릴린치 매도가 꼭 껴있는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메릴린치가 좀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날도 있고요. 좀 많지는 않지만 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좀 길들이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 매매 방향에 따라서 장이 좀 등락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오늘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외국인 매도가 330억이 나오면서 오늘 장이 3포인트가 빠졌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735억 들어오면서 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변동성이 시작됐던 게 이제 18일 때마침 이제 주 초반 주가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이제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좀 악재는 몰려온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출시한 다음에 관련주들의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때마침 외국인 매도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그 키플러스 얘기도 나오고, 좀 여러 가지 좀 매크로적인 얘기들이 시장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외국인들 매도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방향을 잡는 거는 뭐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은 또 특히나 메릴린치라는 또 특별한 이례적입니다. 이게 이어지진 않거든요. 이례적인 요인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330억 매도를 놓고 2월의 순매수 기조를 뒤집어 본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종목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 좀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 지금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만 5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합친다면은 그 규모가 무려 1조 7천억 원가량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기조가 거래소에서는 좀 변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만큼 큰 규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외국인들 현물 시장 쪽, 특히 코스피 시장 쪽의 매도에 대한 연속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들어서면서부터는 꾸준하게 연속성을 좀 보여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시장 상승 추세에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특히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시점 자체가 특히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도 시기상으로 거의 또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외적인 변수들이 크게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좀 변동성을 확대해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앞으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외국인들 쪽에 급격한 매수 흐름을 기대하기란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물 옵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장과 거의 유사한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더 지금 낙폭 자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비춰진 상황이었었고요. 어제장에서도 장 막판에 굉장히 선물에 대한 베이시스라든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물론 코스피 200 지수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베이시스나 괴리도는 그래도 장중 수준을 좀 유지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선물 시장의 어떤 추이 자체는 역시 후장 들어서면서부터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됐다라는 쪽은 조금 유의가 필요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는 있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있어서 변화의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대형주 중심으로의 접근 자체는 한 템포 늦추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종목 중심으로 사고 팔았는지 이어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금일장 외국인들 SK하이닉스 쪽에 가장 큰 폭의 매수 대응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탑픽 종목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하단에 있는 옐로우칩군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준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의미는 상당히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 쪽의 매수를 좀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물량을 그래도 일부 받아주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삼성전자 1% 정도로서 동시호가 진입하기 직전보다는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 밖에 자동차주들 오늘 상대적 견조함에 대해서도 특징주로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기관들의 수급에 영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매도 종목인데요. 외국인은 역시 오늘장에서도 삼성전자 쪽에 1,500억 원 이상 매도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도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특히 삼성전자 쪽의 그 매도로 굉장히 집중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분산이 되었다라고는 하나 여전히 한 종목에 1,0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치지 전까지는 시장에 있어서도 역시 뚜렷한 반등의 빌미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고 싶고요.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KB금융이라든지 현대글로비스, SK하이닉스 등의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아주 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외국인 전반적으로 보자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매수로 바뀌기에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이에 따라서 대형주에 대한 접근은 좀 늦춰달라라고 당부의 말씀 주셨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 550선까지 상승을 이끌었는데 최근에는 그저께 외국인이 200억 원대 순매도, 어제는 또 700억 원대 순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300억 원대 순매도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기조가 변화한 건 아니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도움 말씀 주시죠. 예, 오늘 일단 일회적인 요인들 멜린치 매도는 일단은 연속성이 없습니다. 매수도 마찬가지,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매매 자체는 2, 3일 거래 연속 유입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300억 매도는 일단 기억에서 좀 지워보고 내일 추세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이 생각보다 좀 고민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출시하면서부터 지난주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어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IT주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 대장을 따라서 군대가 움직이듯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에 따라서 코스닥의 시장의 반이 IT고요. 또 그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목매달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수급 논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별 움직임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장악력이 커졌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시장을 대응할 때는 시가총액 상위별, 특히나 이제 업종 대표주죠.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날은 그날 코스닥이 매수를 지키고 셀트리온을 매도하는 날은 그날 코스닥을 매도를 지키는 이러한 좀 천편일률적인 매매 동향을 보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2월부터 외국인들이 그러한 천편일률적인 매매에서 벗어나서 종목군을 IT와 헬스케어 쪽으로 막 확산시키면서 종목의 시세 장악력이 커지고 있었단 말이죠. 코스닥은 원래 주인이 기관이었는데 지금 외국인이 2월 달부터 매수를 해주면서 주인이 바뀌는 이러한 좀 시세 논리가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외국인들 매매를 짚어보면 최근에 오셈 임플란트를 대량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렸던 외국인들 오늘은 또 메디톡스를 매도하면서 헬스케어주들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SF마다 메디톡스 관련해서 좀 주가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좀 부추겼고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연기금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도가 나오는 날 시장을 좀 이끌어 가기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역부족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 매수 상위 종목은 그래도 CTC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24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시세를 좀 강하게 이끌었고요. 역시 외국인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만 종목군 개별적으로 종목에 들어가서는 기관이 역시 세구나 이런 것들 코스닥에서도 오늘 볼 수가 있었네요. 오늘 GD나 조이맥스 기관 매수 상위 세 종목이 오늘 그래도 시장 하락 속에서도 빨간불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으로도 아마 좀 이러한 종목 장세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업종 트렌드 전략은 외국인이 세우되 그 안에서 개별적인 이 각계전투 스타일로 종목들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은 역시 좀 기관의 몫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우리가 좀 고민하기보다는 이례적인 요인이 큰 만큼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나온 날, 옵션 만기처럼 이렇게 오늘 메릴린치 매도는 좀 하루 좀 잊어주고요. 큰 줄기상에서 시장 전략 잠시 후에 다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변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매를 그리고 각 종목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매를 특히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또 외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8일 연속 상승하다가 어제는 또 하락하더니 오늘 다시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5원 상승한 1116.1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역시나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예, 우선 전일에 조정 장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10원대 부분에서는 좀 하방 경직성이 나타났었고요. 금일 역시 꾸준히 1110원대 중반 위에서 높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키프로스 사태가 되겠는데요. 사실 전일 장중에만 해도 키프로스 사태가 좀 다소 완화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난밤 키프로스 의회에서 2만 유로 미만의 소액 예금에 대해서 손실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수정된 구제 금융안 자체가 부결이 되었고요. 이는 다시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의 재점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CB에서는 이제 키프로스의 현행법 내에서는 가능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좀 시장 안정에
좀 기여를 좀 도모를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제 키프로스가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편 그 미국의 그 주택 경기 관련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좀 지지를 했는데요. 당초 그 3월 그 주택 시장 지수가 예상 밖의 하락세를 나타냈던 것과 반해 주택 착공 건수라든가 허가 건수 모두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주택 경기가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은 미 경제 지표의 호조세는 그 키프러스 구제금융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달러화 강세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달러 유로 환율은 1.28달러 후반대까지 하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 내일이면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와 같은 경기 심리가 좀 내일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단기간에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라든가 유로 좀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110원 선에서는 꾸준히 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110원대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규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양대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앞서서 대형주의 접근을 좀 늦춰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가 매수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추이를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하자라는 거래소의 의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코스피 시장 쪽에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매도 물량을 누군가가 활발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상쇄를 하려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거래 대금마저도 최근 3조 원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결국 시장의 어떤 관심의 척도다라는 저의 논리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자 하는 관망 심리가 우세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한 가지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앞서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좌측에 보고 계신 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이 코스피의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특히 삼성전자 주가와 이 코스피 시장의 커플링 현상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등락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그림상으로서는 코스피 시장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1선에서의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61선에서 다시 좀 부딪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역시 61선 부근에 있어서 계속 좀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코스피 시장이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도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그 판단의 지표로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만한 것이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인데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61선을 되돌리는 모습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이전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쪽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살펴보기 쉽게 하나의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61선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면서 시장의 에너지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좀 큰 줄기상에 좀 오늘은 종목군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 하루에 3, 4% 너무 쉽죠. 그래서 종목을 놓고 대응하기보다는 오늘은 좀 줄기를 놓고, 큰 줄기를 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과거에 좀 큰 시세를 냈었던 적이 1999년도와 2005년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세를 통해서 지금 장세의 방향을 일단 550선 돌파해놓고 뭐 3일 천하다 아니다 뭐 이러한 그 갑론을박이 좀 심한데 과거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과연 이 줄기가 위로 뻗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를 좀 비교해 보면 1999년과 2005년도 장세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 주도하에 나타났던 1999년도에는 김대중 정부 때, 2005년도에는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노믹스라고 불리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중소기업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이러한 그 정부 주도하에 정책 랠리를 펼쳤던 시기와 맞물린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신기술이라는 이러한 그 테크노 열풍이 좀 있었다는 말입니다. 1999년도에는 TMT라고 해서요. 테크, 미디어 그리고 텔레콤이라는 이런 세 가지 융합 컨버전스가 시세를 이끌었고요. 결국은 뭐 끝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IT 버블이 나오면서 아무튼 대시세도 마무리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 BT라는 이러한 그 지금 바이오나 줄기세포주들이나 아니면 엔터주들의 전신이죠. 그때 상승도 마찬가지. 종국에는 황우석 사태가 나오면서 뭐 종집으로 찍었습니다만 이번 시세에는 컨버전스 IT와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헬스케어까지 이런 유무선 통신 이런 그 산업 서비스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런 지금 시세 랠리가 있었다. 세 번째 특징은 강력한 유동성 랠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코스닥 오늘 외국인 매도가 다시 나왔습니다만 이거 하루를 놓고 메릴린치 매도, 바스켓 매도를 놓고 이게 다시 꺾였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7년간의 매도를 뒤집고 지금 올해 2월부터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 매수가 8천억 원 이상. 시가총액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10분의 1이라는 수준을 감안하면 코스피로 따지면 8조 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수급을 오늘 매도를 하루를 놓고 좀 비교한다는 자체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강세론자 같이 뭐 말하는 것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세 가지 공통되는 특징을 지금 좀 안고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너무 좀 단기 대응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종목군들 빨리 대응이 매수할 때 쫓아가고 매도할 때 따라 내려가면 지수가 하루에 막 1, 2%가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십상 매매가 잦아진다라고 한다면 손실나기 쉬운 구간이니까요. 큰 줄기를 좀 보시고 맥락을 좀 같이 하셔서 관련주들 좀 움직임 좀 살펴보시면서 오히려 좀 느긋한 시장 대응이 좀 유효한 시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 너무나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따라가기보다는 다소 느긋하게 시장을 지켜보면서 큰 추세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허윤정 연구원 그리고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